이번 주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세모정 코너 인기 네. 투표하고 있거든요. 예. 8668님. 목공소 코너 너무 좋아합니다. 직접 공연을 가지 못해도 듣는 것만으로도 관람하는 느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문자가 왔어요. 예, 지금 대표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반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목공소 시간이 1분 30초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빨리 그러면은 오늘 공연 소개를 해주시죠. 시간이 나쁘진 없습니다. 않아요. 뭐 인건비 대비해서 뭐 시간 대비해서 오해십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 정보 저도 앞에서 듣는데 아이가 없는데도 유익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미리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만한 그런 공연이 하나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뮤지컬 아몬드라는 작품 갖고 왔습니다. 오, 아몬드면은 네. 제가 예전에 네. 재밌게 읽은 그 책인데 네네. 그 책이 뮤지컬로 나온 걸까요? 예, 맞습니다. 오.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책 얘기 잠깐 해드리면 네. 그 소설 아몬드 많이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네네. 손원평 작가의 소설이고요. 국내에서만도 이제 150만 부 이상이 판매됐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30개국 이상에서 번역 출간돼서 250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 작품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10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한 작품이고 아, 그렇죠. 계속 말씀드릴까요? 네네. 교보문고등 주요 서점에서 당시에 올해 한국 소설로 선정된 소설이기도 하고 예. 2019년에 한 도시 한 권 읽기에서 전국에서 최다 선정 도서로 이름을 올리면서 이제 문학계에서 인정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국내뿐 아니라 이제 해외에도 소개가 됐는데 2020년에 일본 그 서점대상 번역 소설 부분도 수상을 했고 네. 미국의 이제 아마존 오. 거기에 베스트북 오브 메이 2020에서 선정된 작품이니까 이제 허허. 국내외에서 예. 대단한 기록을 달성한 문학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죠. 네. 저는 이 작품을 막 나왔을 때 어떻게 운 좋게 네. 읽어보고 네. 굉장히 좀 그러니까 오래됐죠. 네. 그 이후로 이렇게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좋은 소설이구나 했는데 이렇게 대단한 기록이 많은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뮤지컬로까지 만들어진 건데 네. 더 관심이 생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만든 작품이 아니라 2022년에 초연이 됐고 아, 이번에 이제 재연을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초연 때는 뭐 어떤 평가나 반응이 나왔을까요? 예, 저는 이제 초연 때도 가서 봤는데 네네. 이제 제작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제 좋은 이야기가만 나와 있는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 소설의 내용을 충실하게 무대화한 작품이다. 뭐 이런 평도 있었고 관객 평점이 이제 10점 만점에 9.5점을 기록하면서 문학이랑 무대가 만난 모범적인 사례다. 이런 내용들이 있긴 있었는데 네.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네네. 이 소설 아몬드의 인지도에 비해서는 뮤지컬 아몬드가 너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소설이 워낙 잘 나갔다 보니까 예. 관객들 반응이 생각보다는 조금 적었던 것 같다. 그렇죠. 예, 이제 이 정도 인지도가 있는 그 원작 소설을 갖고 뮤지컬을 만들었으면 네. 훨씬 더 많은 뭐 예를 들어 뭐 기사도 쏟아 나오고 네. 뭐 이제 그 블로거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죠. 막 다루기도 하고 이랬어야 되고 이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뭐 학교 선생님들 해서 너나 할 거 없이 야, 아몬드가 한대 막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을 법도 한데 네.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다. 뭐 흥행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무대니까 예. 우리 대표님 역할이 또 여기서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홍보를 이제 예. 잘해주셔야 네. 이번에 또 더 많은 관객들이 무대를 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는데 제 마음이 무겁다는 걸 이 제작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도 가서 봤는데 네. 그 초연 때도 보고 이번에도 봤는데 극장 사이즈 자체가 달라져서 확실히 좀 달라진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 사람 입장에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일단 초연 아몬드 이제 그 2022년에 했었던 초연 아몬드는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이든 아직 책을 읽지 못하신 분이든 상관없이 네. 공연을 이제 보면은 드라마를 따라서 무대가 장면이 전환되면은 무대도 그러니까 그 상황이 전환되면은 설정이 배경이 전환되면은 무대도 전환되고 네. 이렇게 좀 따라가는 방식 우리가 많이 공연장에서 봤었던 방식 뭐 학교가 배경이면은 책상이 나오고 그렇죠. 집이 배경이면은 집 모양이 나오고 네.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구성으로 공연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재연 때는
훨씬 더 그 좀 극적인 연출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주인공 친구 이름이 윤재인데 네. 이 윤재가 운영하는 책방. 이 지은이 책방이거든요. 네. 이 책방을 메인 공간으로 딱 그 원세트 무대로 만들어 놨어요. 네. 그리고 그 무대 자체도 약간 나무 질감 같은 게 있고 책방이니까 좀 따뜻한 느낌이 좀 들어 있고 예. 이 틀이 전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구역구역을 나눠서 이제 그 공연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 이 메인 무대 전체에 LED 영상이 곳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시공간의 변화도 주고 그 인물의 내면을 좀 표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주인공 윤재가 갖고 있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네. 이 윤재의 증상에 대해서 관객이 이해하기 좀 편하게 예, 이렇게 좀 만들어낸 작품이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 이해한 바로는 예. 조금 더 연극적인 그렇죠. 느낌이 강해졌다. 예. 이렇게 볼 수 그 있을 것 연극적인 느낌이라는 게 사실 좀 저희 공연하는 사람 표현하기가. 입장에서는 강력한 무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다 수용될 것 같은. 근데 정말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큰 뭐 무대 장치나 디테일한 소품의 도움으로 뭐 장소나 분위기가 변경되는 방식에서 조금 더 간결하면서도 네. 상징적인 장면 뭐 이렇게 연출을 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특별한 게 이번 재현 오면서 가장 큰 변화가 네. 인물의 활용, 배우의 활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물의 활용. 네. 이것도 좀 잘 설명해 주셔야겠는데. 네, 일단 그 명수 자체가 초연 때는 12명이 공연을 했었는데 네. 12명이 각각의 역할을 이제 맡아서 연기를 했죠. 네. 근데 이번에 재현 때는 8명이 이 12명의 역할을 모두 다 소화를 하니까 일단 줄었어요. 네, 네. 기본적으로 주인공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배우들은 다 1인 2역 이상을 소화를 해야 되고요. 아하,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연장에서 볼만한 연극적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특색 있는 부분은 초연 때는 한 장면이 끝나면 해당 장면의 배우들이 퇴장을 했다가 네. 자기가 나와야 되는 씬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그 재연 때는 모든 배우가 거의 퇴장하지 않는 구성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배우들이 퇴장을 안 해요? 네.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맡은 역할의 연기가 딱 끝나면 네. 주인공 윤재의 그 회고록을 네. 읽는 독자로 이제 분하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 주인공 윤재를 대신해서 그 윤재 마음속 생각을 담아내는 나레이션 같은 것들을 돌아가면서 들려준다거나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관객과 객석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객석에서 그 무대를 봤을 때 이 윤재를 바라보는 객석에 있는 관객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네. 관객들을 대표해서 무대 위에서 윤재를 더 가깝게 보고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이게 약간 따뜻한 연출이면서도 좀 세련된 연출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좀 훨씬 더 좀 극적으로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배우들은 쉴 틈이 없어서 좀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예. 이 무대 연출의 의미가 아주 멋지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제작사에서 주신 자료 보니까는 네. 이 작품의 메시지가 책 읽으셨으니까 네네. 뭐 어렸을 때 읽었으니까 기억이 다 나진 않으실 수 있지만 이게 이 주요 메시지가 우리는 나 말고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네.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관객으로서 저는 주인공을 잘 바라봐야지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또 다른 배우들이 대신해 주는 것 그렇죠. 같으니까 저는 이 연출이 이 작품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소설도 진짜 재밌었는데 이렇게 네.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공연이 진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더 궁금해져서 네. 뭐 못 읽어본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줄거리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혹시 책 못 읽어보신 분은 제 얘기 들으시면 좀 관심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주인공은 16살 소년 윤재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네. 이제 윤재가 남들이랑 좀 다르죠. 윤재는 감정 표현 불능증, 알렉시티미아라는 증상을 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어떤 증상이냐면 머릿속에 아몬드 같은 모양의 편도체가 남들보다 좀 작은 이유 때문에 네. 감정을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게 한 100이라고 하면 네. 윤재는 한 5? 뭐 이 정도 아주 적게 네. 잘 못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그 증상인 거죠. 근데 이제 윤재는 다행히 네.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엄마랑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감정을 학습하면서 적당히 보통 아이처럼 이제 자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봐서 어떤 사람의 눈이 반달 모양이 되고 입꼬리가 올라가면 저 사람은 지금 행복한 거다. 아하. 이렇게 이제 감정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일반 아이처럼 자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어떤 날 엄청난 사건이 윤지 앞에 딱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윤지 앞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하. 이제 이 살인 사건 때문에 윤지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엄마는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이 처했는데도 윤재는 눈물도 흘리지 않고 슬퍼해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윤재가 이랬다는 얘기를 듣는 친구들이 더 놀리기도 하고 멀리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윤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러던 어느 날 윤재 앞에 어떤 그 곤이라는 친구가 나타나게 되는데 네. 이 곤이라는 친구는 또 완전 다르게 온통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친구예요. 어허, 네. 주변 친구들한테 굉장히 무섭게 막 날카로운 사람이고 사실 무대에서 욕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오, 네. 근데 이제 이러던 곤이가 윤재랑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윤재한테 그래서 이제 화를 막 내는 거죠. 평소 하던 것처럼 곤이가. 네, 네. 근데 다른 애들은 다 무서워하는데 윤재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윤재가 더 궁금해지죠. 윤재는 곤이가 또 궁금해지고. 네. 이러면서 이 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들한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공연장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참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보면서 이 두 친구를 좀 응원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 같은 느낌인데 네. 오늘 이 넘버도 준비를 해 오셨죠 또? 예. 아, 지금 페이지 하나가 여러분 그냥 쓱 지나갑니다. 자연스럽게. 자. 네. 아, 넘버 하나 준비했는데 1막 마지막 곡인데 나비라는 곡이에요. 네. 이제 나비라는 곡이 왜 제목 들으면 좀 따뜻하고 이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사실 나비. 이게 나비라는 넘버가 어떻게 활용되냐면 곤이라는 그 친구가 윤지한테 너는 고통을 알아? 그러면서 나비를 이제 그 못 살게 굴죠. 이제 이 장면을 하면서 아하.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나비라는 넘버가 2막에 흘러가는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윤재가 곤이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네. 책이 유명한 만큼 무대에서 한번 공연으로 만나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작품인데 네. 꼭 좀 많이 찾아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목공소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커피와 케이크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고요. 끝으로 뮤지컬 아몬드 중 나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그건 뭐야? 공감교육. 너 지금 이 나비가 어떨 것 같아? 날고 싶을 것 같아. 나한테 뭔가를 느끼게 하려는 거라면 그만둬. 왜? 나비도 아플 테니까. 네가 아픈 것도 아닌데 그건 어떻게 알아? 팔을 잡아당기면 아프니까. 그런 건 경험이야.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나쁜 거고. 이 아픔 괴로움 왜 너만 모르지? 이 작은 나비의 여린 날개 보여 버둥대는 작은 나비를 봐 불쌍하단 마음이 들어. 불편해 보여. 아니 불편 그 말론 안 돼. 감정이 아냐. 불쌍하단 말해. 난 그런 말 못해. 내 진심이 아니니까. 고통 속 바닥이 내 날개짓을 잘 망할 세계 나온 그네 빠진 소리 집어쳐 네 마음이 이 아픔을 느낄 때까지 난 멈추지 않아. 다 불쌍하다고 말해. 날 멈추려면 빨리 말해. 이거 찢어버린다. 뜯겨져 나간 날개 찾는 나비의 마지막 절규일까. 살려달라는